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시나요?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허리 통증, 옷 입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어깨 결림 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으시죠? 병원에 가면 나이 드셔서 그래요. 진통제 드시고 심해지면 수술해야죠 하는 말에 기운 빠지고 서운하셨을 겁니다. 마치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은 놀랍지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다고 늘 무릎에만 파스를 붙여오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평생 괴롭힐 것 같던 그 통증에서 벗어날 아주 간단한 실마리를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을 불필요한 수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년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발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니, 무릎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나? 이해하시죠? 하지만 이걸 모르시면 정말 수술까지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관절이 아프면 진통제나 주사 치료를 시작하고 결국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약이나 수술 없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12년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77세 김영희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하고 단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손주 손잡고 동네 뒷산까지 오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년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시던 68세 박철수 어르신은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지팡이를 놓고 혼자 걸어오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밀을 우리 어르신들께 아낌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긋지긋한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집에서 약 없이, 수술 없이 단지 파스 한 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찾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파서 고생하는 친구분들, 가족분들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무릎이 아파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77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12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앉고 서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분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이제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수술은 무섭고 통증은 점점 심해져 거의 포기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뜻밖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에 파스를 한번 붙여보세요.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죠. 아니, 아픈 건 무릎인데 왜 발바닥에... 바로 그 질문이 어르신의 남은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어르신은 통증이 거짓말처럼 반으로 줄었다며 기쁨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뒷산에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이 모여 있어 온몸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반사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팥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연결된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용천혈, 용튠쉐, 발뒤꿈치, 발가락 아랫부분 등을 팥으로 자극하면 막혔던 기혈이 순환되고 몸속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이 파스 요법을 실천하면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극대화되어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증 부위에 따라 정확히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 용천혈에 붙이세요. 용천혈은 발바닥 정중앙에서 발가락 쪽으로 약간 올라간 곳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 움푹 들어가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면 약간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곳입니다.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요통 등이 있으신 분, 발뒤꿈치 중앙에 붙이세요. 발뒤꿈치 중에서도 땅에 닿는 부분의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의 허리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분, 발가락 바로 아래 도톰한 부분에 붙이세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들이 시작되는 바로 아래, 살이 가장 도톰하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곳은 어깨와 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9년간 허리 디스크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2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의 마취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죠. 제가 박 어르신께 발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되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밤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셨고 열흘째 되는 날에는 정말 지팡이 없이 혼자 병원에 걸어오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셔서 친구분들과 바둑을 두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오십견 때문에 팔을 어깨 높이까지도 들지 못하셨어요. 빨래 널기, 머리 빗기 같은 일상생활조차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죠. 예쁜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팔을 들 수 없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께는 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고 3주 후에는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요. 자, 그럼 파스는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파스 종류.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작은 동전 크기 파스가 가장 좋습니다. 큰 파스는 오히려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작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자극이 덜한 젤 타입 파스를 사용해 보세요. 붙이는 시간. 주무시기 30분 전에 해당 부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세요. 밤새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동할 때 파스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사용 주기. 5일 연속으로 붙이시고 이 일은 쉬는 주기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에도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꼭 드세요.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 순환을 도와 파스 효과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당뇨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붙여보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증 같은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시간을 늘려가세요. 임산부나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줄까?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현대의학은 정말 훌륭하지만 때로는 약이나 수술 같은 즉각적인 치료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즉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작용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끝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온몸에서 가장 신경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 중 하나죠. 이 신경들은 마치 전화선처럼 우리 몸의 여러 장기, 특히 관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우리 몸의 지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의 용천혈은 무릎과 발 뒤꿈치는 허리와 발가락 아래는 어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 연결점들을 팥으로 자극하면 그 부위로 가는 피가 잘 돌게 되고 염증 물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액 순환을 돕고 이것이 연결된 관절 부위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파스를 붙이고 자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 정수연 어르신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5년간 앓아온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혼자서는 걷기도 화장실 가기도 어려우셨죠. 그런데 따님이 인터넷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아버님께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거부하셨지만 점점 악화되는 몸 상태에 결국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고 한 달 뒤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자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요양원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에서 계속 함께 지내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정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남은 삶이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손주 녀석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 방법으로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통증을 덜어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들었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수술 없이 통증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쉬운 생활 습관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파스 요법과 함께 이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속도가 2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벽 짚고 가슴 펴기, 3분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내쉬면서 돌아오는 동작을 하루 3번, 한 번에 1분씩만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등, 무릎,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서서 하기 힘드시면 앉아서 벽 대신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 쥐기 운동. 작은 수건을 바닥에 놓고 발가락 힘으로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각각 10번씩 해보세요.
발바닥 경혈을 자극하고 발 근육을 강화시켜 파스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것도 앉아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물 2컵 마시기. 주무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잠자는 동안 몸속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져 파스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걱정되시면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서 몸속 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습관, 어렵지 않으시죠? 파스 요법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평균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릴게요. 어떤 파스를 써야 하나요?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파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동전 크기 파스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약하시다면 자극이 덜한 젤 타입 파스를 써보세요. 큰 파스는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오래되고 심했던 분들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4주는 지속해보세요. 파스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되나요? 네. 파스가 불편하시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10분 정도 찜질하시거나 생강 달인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새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파스가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통증이 100% 사라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몇십 년간 지속된 만성 통증은 완전히 없애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통증이 50% 이상 크게 줄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75세 박은혜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매주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밤새 끙끙 앓으셨죠.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고 3주 만에 주사 맞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2개월 후에는 주사 없이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 자주 안 가니 좋고 약값 병원비 아껴서 좋고 무엇보다 이제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제일 좋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결코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에 약과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과 온몸의 연결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현대과학도 점차 이러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병원에서는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이런 자연요법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동양의 지혜와 현대의학적 원리를 결합한 효과적인 통증관리법입니다. 이제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3가지 작은 비밀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최적의 타이밍, 파스를 붙이는 가장 좋은 시간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가장 활발해지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물론 주무시는 시간에 맞춰 잠들기 30분 전에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붙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도,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발바닥을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파스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부드러운 압력, 파스를 붙인 후
해당 부위를 손가락으로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파스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용천혈, 무릎 통증, 부위는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72세 윤지영 어르신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 비용과 긴 재활기간 때문에 망설이셨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을 3개월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수술 없이도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젠 동네 할머니들한테 내가 다 알려주고 다녀요. 다들 효과 보고 신기해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65세 최민호 어르신은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리고 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질도 힘들었습니다. 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시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손저림이 많이 줄었고 이제는 젓가락으로 작은 콩도 집을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79세 김복순 어르신은 무릎이 너무 아파 하루에 진통제를 3번씩 드셔야 했는데 약을 오래 드시다 보니 위장까지 나빠졌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고 3주 만에 진통제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셨고 2개월 후에는 아주 심한 날에만 가끔 드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약을 줄이니 속도 편하고 약값도 굳고 이게 일석이조네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 낫는 힘, 즉 자연 치유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빠른 해결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프면 당장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생각합니다. 물론 약과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게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고 그 과정을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병원이나 의사에게 평생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제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4주 동안만이라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밤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쉬운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증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손주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아파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무릎 통증, 발바닥 중앙 위쪽 움푹 들어간 용천혈의 파스, 허리 통증, 발 뒤꿈치 중앙의 파스, 어깨 통증 50견, 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에 파스. 언제? 주무시기 30분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기 얼마나? 5일 연속 붙이고 2일 쉬기,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꼭 함께 하루 물 8잔 이상 충분히 마시기 더 빠르게. 선택. 벽 짚고 스트레칭, 수건, 발가락 운동. 밤 9시 이후 물 마시기 어르신. 여러분,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어르신들,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꼭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을 내어 직접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픈 곳을 잘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건강 비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두 통증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